유리함수 쉬워요. 네, 쉽죠. 정말 쉽죠.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저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함수라고도 아마 안 하고 그냥 반비례 관계라고 배웠을 거란 말이죠. 네, 반비례 그래프, 뭐 반비례 관계,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뭐 이런 상황이죠. 얘가 뭐가 있지? 뭐 거속식 뭐 느낌으로 하면 되겠지만 뭐 그냥 집어치우고 xy의 곱이 3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먼각 쌍곡선? 직각 쌍곡선이라고 혹시 용어 들어봤나요? 뭔 소리야.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직각 쌍곡선이라고. 진짜 안 들어봤다고? 치지 마. 쌍곡선이라는 거는 쌍곡선이 뭐야? 곡선이 쌍으로 있으니까 쌍곡선이에요. 왜 직관? x축 x축 y축 기준으로 지금 대칭성이 있습니다. 야구공으로 배웠는데. 이거 이 얘기를 안 해요? 뭐 사실 근데 중요한 용어는 아니니까 네 뭐 알았어요. 모른다고 칩시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요 y는 x분의 3이라는 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요 정도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아실 거라고 봐요. 뭐 한번 점 찍어볼까? 여기 x값이 1일 때 여기 누구 대응돼? 그러겠죠. 여기 만약에 3이면은 당연히 1로 대응되겠죠. 다만 이거는 내가 x랑 y를 굳이 양수 범위로 제한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로 떨어져?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1로 떨어지겠다. 뭐 이런 식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점점 찍어보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고 쫙 내려가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다? 유리함수의 오리지널 폼,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자고. 자, y는 x분의 k. 이제 y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함수식이니까 fx라고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x분의 k인데 요 k라고 하는 분자에 있는 숫자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되는 것만? 0. 그렇죠. 0이 돼서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0이 되면 안 될까요? xy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경우는 x가 0이 되는 경우는 분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냥 분자가 0이면 그냥 저 함수는 0 그 자체 상수함수야. 점 하나 죽이는 건가요? 상수함수라고. 굳이 유리함수에서 얘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다항함수 중에 정말 가장 쉬운 상수함수인데 굳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정도 하나만 좀 정리하고 저번에 내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이 유리식인지 다항식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리식과 다항식이 달라요? 엄연히 말하면 다르죠. 쉽게 말하면 유리식이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 다항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항식은 유리식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유리수라고 배웠고 그 중에서 이제 분모 분자가 약분이 돼서 깔끔하게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정수라고 썼던 것처럼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모든 식을 다 유리식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이제 분모에 뭐가 없는 x 형태가 없는 그냥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자? 다항식이라 부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일례로 x분의 3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다항식이야 유리식이야? 그쵸. 엄연히 일단 유리식은 맞고 다항식은 아닐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만약에 3분의 x를 물어보면 얘는 뭐죠? 유리식도 맞고 다항식도 맞고. 그치. 유리식 중에 다항식까지 점프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이죠. 마치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구분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y는 박아버리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유리함수, 얘는 그냥 다항함수, 1차함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정도만 잘 구분하시면 될 거라고. 별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제 k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는 게 맞기는 하고 내가 지금 x집합이랑 y집합 뭐랑 뭐를 쓰자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써보자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바로 하는 게 맞기는 하려나? 한번 연습해보자. x분의 k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 k가 양수인 상황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아까 그렸던 대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k가 어느 상황? 양의 숫자인 양의 상수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정의역이요? 그냥 귀찮으니까 K1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정의역 어떻게 되죠 이거? 정의역은 0이 아닌 x는 0이 아닌 모든 그렇죠. 0값만 제외한 모든 실수 뭐든 간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치역이요? 치역이요? 마찬가지로 모든 y값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뭐는 안 된다? 절대로 0은 안 돼요.
왜 0이 안 되죠? 분자가 확실히 몇이니까? 1이니까 라고 보시는 게 맞지. 그래서 원형의 폼, 오리지널 폼의 유리함수는 정역도 치역도 둘 다 뭐가 아닌 모든 실수? 0이 아닌 모든 실수.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직각삼곡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y축이라고 말해도 되고 x는 0이라고 말해도 되냐? 되지? 맞죠? 예? 왜 대답이 없죠? 이거는요? x축이라고 말해도 되고 y는 0이라고 말해도 되죠. 이 점선, 요 점선을 이 유리함수의 점 투더, 근 투더, 선이라고 불러요. 아마 요 단어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앞으로 주구장창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점근선, 어셈토틱이라고 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선,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이라고 하는 게 근사하다, 약간 그 가까워진다, 약간 뭐 근접하다, 그 근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 유리함수를 x를 오른쪽으로 쭉 보내면 요 y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지 절대 뭐는 안 돼? 0은 안 될 거예요. 무한적으로 그치.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한 5천 조쯤이라고 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 값은 5,000제곱미터 뭐 여러 느낌으로 되게 가깝게 있지만 절대 찍지는 못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영원히 무한히 가까워지는 선 자체를 우리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갈 때는 저 y 값은 어디를 향해? 우주 끝까지, 무한대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y축과 닿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점근선이라 부르는데 예. 그러면요, 저 함수가 0을 찍는 순간부터 저는 유리함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면 찍을 수는 있지만 원형 자체는 절대 찍을 수가 없죠. 평행 이동을 한다면 이 함수가 이제 달라질 거니까. 기본적인 원형의 유리함수는 절대로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절편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사실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또 지금 내가 은근슬쩍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얘기하는 순간 리미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그런 어려운 개념은 그냥 차치하더라도 점점 가까워지겠구나, 점점 가까워지겠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 세로점 근선을 보통 수직점 근선이라 말하고요. 이 가로점 근선을 수평점 근선이라 말하는데 그런 용어 솔직히 또 마찬가지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로점 근선, 가로점 근선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그냥 점근선 2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이 몇 개? 가로 하나, 세로 하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괜찮나? 이번에는 k 값이 마이너스인 상황, 마이너스 1짜리라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초록색으로 생긴 거?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짜리라고 하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마찬가지 나머지 상황은 다 동일합니다. 정역도 치역도 모조리 다 모든 실수가 될 거고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동일하고요. 다만 어느 사분면만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 요 빨간색 곡선은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 0 기준 오른쪽만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왼쪽도 마찬가지야. x값 증가할수록 y값 점점점 뭐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이 친구는 어떤 함수다? 증가하는 함수, 증가함수라고 보통 부르긴 해요. 그럼 반면에 이 초록색 함수는 점점점 오른쪽 갈수록 뭐가지고 있어? 커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다? 왜 근데 반대 아니에요? 나 방금 증가함수라 했냐? 감소함수 아니에요? 머리 아파. 감소함수? 네, 증가함수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근데 감소함수랑 증가함수도 얘기하는 순간 또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1대1 대응?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인 게 예외가 없다면 뭐가 등판할 수밖에 없고? 역함수? 그렇죠. 역함수가 등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합성함수 역함수를 연습을 잘 해놓으라고 했었어요. 여기도 이제 당연히 역함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근데 과연 어려울까 하냐면 편안할 겁니다. 역함수를 제대로 인지했다면 편안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점근선 라인도 한번 써볼까?
여기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가만히 있는 이 친구 미안해. 좀만 더. 이 빨간색 직선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인정? 정확히 말하면 유리함수는요,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항상 뭐예요? 점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형의 유리함수는 항상 그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이 뭐기 때문에 0,0 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함수? 기함수다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 1자리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기울기가 몇 자리?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자리랑도 동일하게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리함수는 항상 대칭점 몇 개? 대칭점 1개와 대칭선 2개가 튀어나오거든요. 대칭점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점근선이 실제로 x는 몇, y가 몇인지만 제대로 안다면 교점 구하는 건 1이다, 1이 아니다? 1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 대칭선 어떻게 구하는 게 맞아?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인 거 하나? 1자리인 거 하나,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인 거 하나, 그 두 개만 캐치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계속 끝까지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뭐 더 추가되는 개념이나 그런 것도 딱히 없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자,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요놈 이렇게 재미없으니까 한번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x분의 1자리를 x방향으로 추천받는다. 숫자 한번 3이요. 3 나쁘지 않네요. y방향으로 1이요. 1 좋아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y는 y 빼기 y, y 대신에 y 빼기 1이고 x 대신에 x 빼기 3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y는 x 빼기 3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뭐다? 가만히 있는 유리함수의 그냥 어떤 형태? 평행이동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요 유리함수가 실제로 점근선을 x는 0, y는 0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면 꼭지점, 그 점근선의 교점인 대칭점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뀐다? 3,1로 바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를 x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점근선도 그에 따라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약간 중심 비슷한 문제.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로 점근선이 x는 3인 거고, 아까 가로 점근선도 위로 얼마만큼? 1만큼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가로 점근선 이렇게 깔면서 자연스럽게 교점인 3,1이 무슨 점이다? 대칭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칭점 역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그려진 함수는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 뭐 평행이동이 됐다 한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는 솔직히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가 되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렇게 위로 스쳐 지나갈지 아니면 원점을 뚫고 지나갈지 이 밑에를 뚫고 지나갈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는 순간 뭐가 생기니까 새로운 절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충 찍으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찍는 게 맞을까 그러면? 선택할까요? 이거 1번, 2번, 3번. 그렇지. 자, 지금 함수값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고, 이 함수를 만약에 fx라고 할 때 지금 사실상 요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라면 f0 값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2 엄연히 양수라고. 그래서 여기 지나는 게 픽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 정도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고 제대로 찍을 수만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도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절편도 한번 구해볼까? 얘는 뭘까요? x가 3이 되는 값이 아닌가? x가 4. 얘가 0이 되는 그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쵸, 2겠죠. 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절편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절편까지 표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어때요? 정역 어때요? 정역? 정육이요. 이 함수 정역. 이 함수 x는 3이 아니면 뭐지? 그렇죠. x는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요? y는 1을 제외한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3을 제외한 정역 범위에서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정의역 범위에서요? 감소함수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x값 커질수록 y값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응? 그죠? 그리고 뭐에 대해 대칭이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3,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도 보실 수 있고 대칭선은 어떻게 만들어내면 될까요? 3,1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인 거? 1자리인 거 하나랑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인 거 하나. 직선의 방정식 다들 세우실 수 있으면은 그거 세우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미지의 유리함수가 어떤 점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점이 뭐일 수밖에 없다? 점근선의 교점?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다시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 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꼭 이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그냥 저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 결정된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거라고 이게. 대칭점 뭐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다? 대칭점일 수밖에 없고 그 대칭점은 정확히 뭐다?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표준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형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165페이지, 166페이지에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직선의 방정식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존재를 했었고 2차 함수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존재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도 거진 다 표준형과 일반형, 스탠다드 폼이랑 이제 제너럴 폼이 항상 존재를 할 텐데 보통은 표준형이 편해요? 일반형이 편해요? 함수를 해석하는데. 그렇죠. 표준형이 더 편하죠. 예를 들어 2차 함수식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제 어쩌고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바꾸면은 꼭지점이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고 최고차항에서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수 있듯이 1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고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어요. 물론 유리함수도 그게 통용이 되기는 합니다. 아까 뭐 살짝 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문제를 연습했던 x 빼기 2분의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유리함수의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이걸 만약에 의거지로 일반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한번 보죠. 자, 여기서 거꾸로 한번 해볼게. 자, 통분을 하자는 거예요. 여 3을 x 빼기 2분의 3의 x 빼기 2 이런 느낌으로 분모분자 똑같은 값으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여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형이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자, 일반형이 편해 보여요? 표준형이 편해 보여요? 표준형이 편해 보여요? 아니야. 가스라이팅 할게. 이게 편해? 이게 편한 거야. 뭐라고? 이게 편해? 나 분명히 말했다. 이게 편한 거야. 다시 뭐라고?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더 편한 거야. 좋아. 자, 왜 편한지를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자, 당연히 이렇게 설명 안 하지.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표준형으로도 한번 바꿔볼게. 어떻게 바꿀까? x 플러스 1 곱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1 정도로 나오니까. 자, 실제로 이거 나눗셈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이 정도는 그냥 나눗셈 같은 그런 거창한 거 말고도 그냥 이 정도면 쪼갤 수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앞에 써서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 없겠냐?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3 지나면서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을 세로 점근 선, y는 3을 가로 점근 선으로 하면서 여기가 1이니까 요따구로 생겨먹은 유리함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구질구질한 작업을 하지 않고도, 즉 일반형에서도 x점근선이랑 y점근선을 쿨하게 얻어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요. 그게 자연스럽게 x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y점근선은요, x 앞에 있는 숫자의 비율로 보시는 게 맞아요. 분모 1분의 분자 3이니까 실제로 몇이다? 3이 나오는 거 맞죠? 걔가 가로점근선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항상 읽어내시는 거지, 유리함수 표준형으로 주어질 것 같아 문제에서? 당연히 일반형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체해서 안 써준다고 실제에서는 다 당연히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 퉁쳐진 형태에서 점근선과 점근선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게 그냥 뭐다?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한 2개 정도만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를 불러보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맹글어 볼게요. 자, 도현아 뭐 할까? 숫자 아무나 0 x 마이너스 2 알았어요? 네.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7. 3x 플러스 4로. 여기 할게요. 센스하고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 x 점근선 뭐예요, 이거? 2요. 좋아요. y 점근선 마이너스 4. 좋아. 자, 그러면 자, 나 이제 x축 y축도 귀찮다? 이거 x는 2로 보여 안 보여? 뭐예요? 아, 좋아요. 이거 뭐로 보여 이거? y는 마이너스 3 보이냐? 그러니까 대칭점 뭐겠어? 2, 마이너스 3이면서 이게 지금 이쪽일지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긴 해.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1, 3쪽인지 2, 4쪽인지를 이제 어떻게 결정할까? 요 함수의 정의역은 누구를 제외한?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그 말이 즉슨 2를 제외한 무슨 값이든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0이요. x는 0이라고 하는 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함수에 0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상관없죠. 0 집어넣으면 함수값 뭐 분의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5. 즉 0,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떤 쪽에? 큰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보면 되는 거. 맞다. 네. 정의역의 이 점근선 라인을 제외한 그 어떤 x값만이라도 하나 집어넣고 걔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여기 봐봐, 생각해봐. 여기를 지나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길 리가 절대 없을 거라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연습을 할게요. 자, 이거는 한번 좀 제대로 정성스럽게 x축이랑 y축도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합시다. x점근선 누구죠?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대충 여기쯤.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칭점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로 찍히는 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가 1, 3쪽인지 2, 4쪽인지 어떻게 알자고? 대충 0 넣어보면 0 집어넣으면은 0,3 3 지나죠. 그러니까 꽤나 널널하게 이렇게 1, 3. 생긴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 누굴까요? 거기요? 잠시만요. 유리함수의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 유리함수의 x절편이요? 정말 쉽습니다. 분자가 0 되는 x값이 정답이에요.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어차피 저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여러 느낌. 그러니까 봐봐. 이게 굉장히 막 리드미컬해요. 얘도 점근선의 의미, 얘도 점근선의 의미, 요 친구는 x절편의 의미고 요 친구는 뭐일 것 같아요? y절편의 의미예요.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돌아가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느낌으로다가 완벽하게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는 요 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정리를 해볼 건데 뭐 이거는 굳이 필기라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만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내가 노란색으로 쓴 요 의미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 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 요 유리함수죠. 자,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집합 쓰지 맙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더해야 그렇지. 분모값이 0이 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되고 치역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0. 이게 의미하는 건 x 점근선 라인이라고 볼 수 있냐? 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y 점근선 라인이라고 봐도 되죠. 아까 y 점근선 x 앞에 있는 개수일 거라 그랬으니까 y가 뭐가 아닌 a분의 c가 아닌 모든 실수범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분모가 0 되는 게 x점근선, x 앞에 있는 개수 b가 y점근선. 자, 그래서 x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점근선은 a분의 c 이렇게. 대칭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대칭선은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두 개 나온다라 그랬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x 플러스 b 마이너스 c.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x 플러스 a.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요? y 마이너스 a분의 c는
마이너스에 x 더하기 a분의 b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뭐 이런 거 외우는 거겠냐고?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고 대칭선은 항상 기울기 뿔마 일자리로 대칭점 이렇게 존재하고 점근선 얘기 뭐 기타 등등 항상 하던 얘기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자 마지막으로 연습합시다. 야, 자, 이 친구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그래프까지 그려보자. 대칭점 몇 콤마 몇? 대칭점이요? 2분의 1, 2 정도 되겠죠? 2분의 1 콤마 2면서 대칭선은요? y는 y-2는 x 뿔마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2분의 1 라인, 2 라인 그러면서 이게 1, 3 쪽인지 2, 4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자 그랬니? 0 같은 거나 뭐 그치 0 집어넣으면 좋겠죠. 아, 네. 0 집어넣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밑에 처지는 느낌으로다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그러면 얘가 누구인 거? 마이너스 3인 거 얻어냈으면 얘는 누구겠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얘가 0 되는 x 값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딱 그냥 보자마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끝까지 스르륵 다 되면 유리함수 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요가 없다는 거네, 전혀 뭔가를. 그쵸. 네, 그냥 일반형만으로도 사실 모든 건 다 끝나는 거라고. 표준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네. 굳이 말하면 필요가 없죠. 뭐 필요가 있기는 한데 굳이 표준형까지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 함수 이 정도의 함수는 충분히 해석하고도 남는다. 라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아까 내가 건너뛰었던 요거 있잖아. 요 함수에서 이제 왜 a가 0이 되면 안 되냐, 그리고 왜 ad 빼기 bc 값이 0이 되면 안 되냐, 뭐 이건 사실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이유 정도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함수가 유리함수가 아니라 그냥 그쵸. 숫자분의 cx 더하기 d인 그냥 1차 다항함수식이 돼요. 네. 1차 다항함수식은 우리가 굳이 유리함수라고 구분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제외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0이면은 그냥 1차 함수가 1차 나부랭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ad 빼기 bc가 0이라면 이건 뭔 말일까요? ad는 bc? 이게 만약에 맞다면, ad랑 bc 값이 같다면 이거를 a분의 c 값이랑 b분의 d 값이 같은 거라고 봐도 되냐? 아, a를 곱하면 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의 b랑 여기 앞에 있는 숫자의 b가 같다는 거라서 상수함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6 같은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데 이건 유리함수가 아니죠. 왜? x 더하기가 약분돼서 그냥 3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유리함수로 안 부르고 상수함수로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가 되겠지.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일반형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됐죠?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168페이지에 있는 유리함수의 정역, 치역에 대한 얘기. 근데 사실 그 전에서 했던 일반적인 얘기들이랑 크게 다르는 거 없으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x점 근선? 마이너스 1이요. y점 근선이 마이너스 y점 근선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대칭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요. x절편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0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다 보니까 여기 아래쯤 지나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여기가 누구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뭐 이런 느낌으로 함수 끝 이런 느낌. 그 아까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하거든요. 이게 1, 3 쪽이 그려지는지 2, 4 쪽이 그려지는지를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고 되게 중요해요. 아까는 그냥 적당하게 x값 뭔가 집어넣어서 그래프로 한번 판단해 보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그 x값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을 요 분자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봐. 마이너스 2. 음수죠. 그래서 2, 4 쪽이에요. 양수면 1, 3 쪽인 거죠. 우리 아까 일반형에서 x 빼기 n분의 k 더하기 n 꼴에서 요 k가 의미하는 게 양수면 1, 3, 음수면 2, 4 였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풀어서 지금 똑같이 약간 설명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내가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그린이라던가 다른 문제 푸시다 보면은 만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함수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시켜서 포개어질 수 있는 함수가 무엇인가. 많이 들어본 뉘앙스일 거야. 2차 함수에서 되게 많이 했고 1차 함수 되게 많이 했듯이 1차 함수에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커버 치려면은 기울기가 뭐 하면 되겠다? 같으면 되겠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항 개수가 같으면 되겠다 겠죠. 그럼 여기서는 과연 최고차 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분모의 개수?
아니요, 이거죠. 이거의 의미예요. 이거 K. 왜냐면 얼마큼 평행 이동하든 겹쳐. 그렇죠. 어쨌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한 거기 때문에 유리함수에서의 최고차 한계수의 의미가 여기 있는 이 친구 자리라 보시면 돼요. 그럼 2x분의 k랑 x분의 k랑도 나눠요. 아니, 2x분의 k는요, 2분의 x분의 2분의 k라고 취급하는 게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지금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네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만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질문할 거니까. 오늘도 만났어. 반전에도 있었어요. 그 EX분의 1 같은. 네네네. 자, 그래서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뭔 얘기냐면 이 함수가 정의역이 요따구로 설정됐을 때 치역은 뭐라고 얘기할래? 라는 문제거든요. 일단 지금 중간에 마이너스를 비워져 있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점근선이 누구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치? 자, 마이너스 2분의 3 몰라도 한 대충 여기쯤 어딘가 있을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좀 많이 가네요. 라고 한다면 여기 교점 보이죠? 여기 교점 보이죠?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마이너스 2분의 3 빠르게 집어넣어 볼래? 얼마 나오죠?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2요. 오, 땡큐. 2 나오는 거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는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인 것도 확인되죠. 자, 그러면 요 함수는 결국 y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누구는 제외한 채로 마이너스 2라는 y 점근선은 제외한 채로 치역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말할까? 마이너스 3 이상. 그냥 아니 자,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 y 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혹은 마이너스 2 초과 잠깐만요. x를 본능적으로 또 x로 써버렸네. y 여기는 2 이렇게 치역을 써주시면 되겠죠. 정의역과 똑같이 써줘도 되네요. 그렇죠. 점근선을 중간에 항상 제외하자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정말 영 귀찮다면은 이렇게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긴 한데 y는 마이너스 2는 제외하자. 뭐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도 되긴 합니다. 자, 이번엔 이거 해보죠. y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은 거 혹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일 때 반대로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하는 건 뭐 모르긴 몰라도 한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뭐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만나는 요 교점 보이죠? 요 교점이 과연 몇 콤마 마이너스 3분의 8인가도 구하셔야겠네.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안 되는.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그 x값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대충 때려박아 봤을 때 x가 한 안 보이네. 14x 2면 되겠네. 2. 2요? 3분의 마이너스. x는 3. 네. x는 오. 3. 아니야. x가 2면 돼. 그러면. 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내가 미쳤나 봐. 여기 왜 그었지? 미안해요. 이 빨간색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렇게 더 위에. 왜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이제 마이너스 2점 땡땡땡이잖아. 마이너스 3보다 더 큰 쪽이 있었어요. 쏘리. 자, 아무튼 여기가 지금 뭐 콤마 뭐였다? 2 콤마 마이너스 3분의 8이었고 네. 여기 있는 이 친구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아닌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될 것 같지 않냐? 아닌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네, 돼요. 돼요? 네, 돼요. 되죠. 오. 그래서 여기가 마3 콤마 마이너스 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 안 보이면 그냥 저거 곱하고 하면 되는 거죠. 아, 네네네. 이게 웬만하면 숫자는 좀 편하게 많이 주어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자, 상황을 판단한다면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얘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그 x범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맞다? x 정의역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일단은 내 최소 자리가 마이너스 3이죠? 최대 자리가 2죠?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혹은 마이너스 1 초과 마이너스 3분의 2 이하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3에서부터 2까지로 한 다음에 누굴 제외하자? 마이너스 1을 제외하자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정도만 할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함수로 굳이 그리지 않고도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목표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딱 17-1번 한 문제 정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한다면 1대1 대응인 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가자고요. 정역 누가 아닌 모든 실수? 정의역 3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치역은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 아니지. 2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옳지. 정근선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리 견문색 발동. 이 역함수는 정역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이 3이 아닌 모든 실수로 이렇게 스위치 될 거고요. 네. 자, 우리 일단 하라는 대로 했던 대로 한번 해보죠. y는 x-3분의 2x-3이므로 x-3 곱하기 y는 2x-3. 즉 xy 빼기 2x니까 y는 x y-2의 x는 3y-3. 그렇죠. 얘 넘어가서 3y고 빼기 3. 그래서 y 빼기 2를 나눠주니까 x는 y 빼기 2분의 3y-3이므로 x와 y 자리 또 체인지해주면 y는 x-2분의 3x-3다. 그리고 실제로 점근선 라인이 2, 점근선 라인이 3이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좋아요. 공식.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나면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f 인버스 x는 여기랑요, 여기에 숫자 자리를 바꿔주고 부호 체인지 해주면 돼요. 3이고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예요?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바뀌어서 3x 빼기 3 이런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라고? 여기 있는 x 앞에 이렇게 분자의 x 앞에 있는 개수랑 분모의 상수항에 있는 개수 자리 체인지 해주고 부호까지 체인지 해주면 되는 거라고. 숫자만 바꾼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의 인버스가 어떻게 나온다고?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역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야? 겁나게 쉽다는 거지. 방금 전에 했던 그 쥐라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요. 이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연습해볼까? fx 지겨우니까 hx를 할게요. x 빼기 3분의 2x 더하기 1 인버스는요? x-2분의 3x 더하기 1 옳지?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표준형으로 돼 있는 것도 일반형을 고친 게 역함수 찾기가 훨씬 그렇지.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일반형이 더 괜찮은 거라고. 어차피 일반형에서 얘기할 만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유리함수 많이 배운 친구들은 표준형으로 나오면 짜증나. 아씨 표준형 왜 나왔냐. 그거 고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gx요. x분의 3x 빼기 2 역함수요. x-3분의 2? 아니네. x-3분의 마이너스. x-3분의 마이너스 2가 맞나? x-3분의 마이너스 맞지 않나? 저기에 0이라고 따지면 맞는 건가? 네. 아. 흔들리지 마세요. 네, 흔들리지 말지어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나오면 웃기네. 해서 역함수는 사실 이 정도면 다 배운 거라고 해도 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169페이지에 아니 뭐 거긴 문제도 말고 그 중간 약간 좀 적을 때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뭐 따로 노트로 적혀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169페이지 중간쯤에 좀 비어 있는 칸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단 요거를 그대로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렬로 쓰셔도 돼요. 어쩌구랑 어쩌구로 이런 느낌으로 일렬로 쓰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적으셨으면은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곱씹어 봅시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y는 fx의 유리함수의 대칭점이 y는 x를 준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실제로 x점 근선, 2. y점 근선 2. 라서 대칭점이 2,2예요. 또 그리고 y 위에 존재하네. 이거 한번 그래프나 그려보자고. 2,2니까 2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 대칭점이고요. x절편 y절편 둘 다 마이너스.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 둘 다 마이너스. 그래요? x절편이 마이너스. 네, 믿을게요 그러면. 네,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요 함수는요 2,2에 대해서 대칭도 맞고요.
2,2를 지나면서 기울기 1자리인 직선인데 그 직선은 놀랍게도 마이너스. y는 x 그 자체가 돼버리죠. 그쵸? 뭐 이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무시할게요. 원래 fx 자체가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대칭이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이었나? 그때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거 fx 함수와 f 인버스 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f 인버스도 그린다면 똑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고. 어떻게 되겠냐? x 마이너스. 얘랑 얘 자리 바꾸고 보호 체인지 해봤자 x 마이너스 2분의 2 x 플러스 똑같은 식이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함수 fx의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a, 같은 형태로 잡혀 있는 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에서 이 자리랑 b랑 d의 합이요? B랑 C의 아,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 B랑 C의 b랑 c의 합이 몇이라면은 0이 되는 거라면 필요 충분 조건은 네, 다 똑같은 말로 원래 유리함수랑 그 역함수식은 완벽하게 뭐하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가 이런 형태에서 이제 fx랑 x와의 뭐 교점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거 원래 함수와 유리함수 그 역함수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해서 눈치를 채서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y는 x분의 1이 역함수와 동일했던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네, 0,0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네, b 더하기 c가 0이다. b 더하기 c가 0. 대칭점이 y는 x 위에 존재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뭐 거기 있는 나머지 유저 문제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개념이 남아있네요. 170페이지.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안 어려웠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네가 느끼기에. 자, 근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집합으로 간만에 등장하는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이 둘 다 뭐들의 모임이냐면 x, y라는 순서쌍들의 모임이네요. 즉 점들의 모임이고 그래프 그 기하적인 이제 그 생김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되겠죠. A 집합은 y는 x분의 2x 빼기 1이라고 하는 그 순서쌍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유리함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B 집합은 y절편을 2로 그러니까 0,2를 정점으로 하고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맞지?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식이랑 직선식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걸 굳이 뭐로 설명한 거야? 집합으로 설명한 거라고. 판별식이 뭔가 작다. 그렇게 퉁쳐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퉁쳐서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상황부터 생각하는 게 맞아. 진정하고 뭐 이렇게 빨리 풀고 싶어서 한달이야. 자, 일단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나 같으면 무조건 뭐부터 그린다? 그림부터 그려요. 네. 어차피 이 파트 다 그림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유리함수부터 먼저 x점근선 0, y점근선 2가 되면서요. 어디에 그려지는 거죠 이거? 1, 3쪽이야 2, 4쪽이야? 잠시만요. 마이너스 1이고 0 넣었을 때 이거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지나는 거니까. 네. 아까 어떻게 확인하려고 했냐면 얘가 0 되는 그 0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음수니까 여기.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누구인 것도 확인할 수 있냐면 2분의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 네. 아, 괜찮? x니까 y가 0은 y절편은 마이너스 1인 건가요? 네, 그러면? y절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좀 뭐 여러 그래프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요 직선에 대한 의미를 판단할 시간 0,2라는 요 점은 무조건적으로 지나는데 기울기는 이제 m에 따라서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선이 이 노란색 곡선과 만나지 않고 싶은 상황이지.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 나부랭이 뭐만 되더라도 교점은 항상 몇 개 등장하는 게? 2개 등장하는 게 맞겠죠. 음수는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0보다 크면 이쪽에서 하나 생겨서 자, 기울기 0인 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완전 괜찮죠? 점근선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점 존재하지 않겠죠. 0까지. 그러면서 기울기 뭐인 것도 되냐면은 기울기 양수짜리인 모든 것들도 다 될 거예요. 만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m이 뭐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0 이상이기만 하면은 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엮어져서 나오면은 참 좋겠지만서도 아마 다른 문제들 풀다 보면은 방금 아까 뭐 판별식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한 복합적인 생각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왜 간단했을까? 왜냐면 점근선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점근선과 Y절편 그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1차. 내가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그 대답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정답은 저 직선의 정점이 저 유리함수의 대칭점과 일치함으로. 얘 같은 경우는 m 곱하기 x니까 x가 0이면 이제 m이 사라지면서 y 값이 2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점이 0,2다. 근데 질문 잘했어요. 지금 아마 솔직히 눈치 보느라 질문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mx 더하기 3-4m 막 이렇게 등장하면 또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분명히. 귀엽다. 자 이거 m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아 정점이 4,3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니까 4,3을 먼저 찍은 다음에 이제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그 직선이 또 다른 곡선과 가능성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비슷하게 미지수가 사라지게 하면 정점을 구하는. 그렇죠. 항등식 비슷한 게 아니라 항등식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런 식의 문제들로 이제 유리함수들이 이루어져 있기는 하다. 네, 사실 설명은 끝난 거긴 한데 분명히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즐비할 겁니다. RPM도 이제 조만간 내가 나눠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기야 하겠죠. 네,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시간을 조금 번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이거 유리함수 끝냈으니까 뭐 내일 모레 뭐 무리함수 나간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리함수 문제 풀 시간 좀 드리긴 할게요. 지금 남은 시간 포함해서요.